안녕하세요, 이카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포터 EV와 포터 디젤. 저거는 17년식 차량이고 요거는 22년식 전기 포터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주 용도는 이제 포터 EV를 사도 되는지 안 사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비교해보는 영상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스펙은 요거는 약간 깡통 모델이긴 한데 그래도 중간급은 되고, 요거 이제 EV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옵셔널 모델을 제가 다 넣었거든요. 일단은 차량을 보면서 어떤 게 차이가 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저기 앞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그 앞쪽을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거울인데, 이게 EV에는 없어요. EV에는 일단은 없고, 요런 게 처음부터 옵션이 조금 이제 장난질을 하면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포터 디젤 같은 경우에는 400km에서 450km 정도 갈 수 있는 걸로 보통들 알고 계시죠. 근데 뭐 중간중간에 기름은 넣을 수 있으니까 거리에 대해서 제한은 없을 거예요. 근데 포터 EV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상온 1대 전기가 갈 수 있는 용량이 213 정도 나오는 걸로 알 수 있는데, 공인적으로도 210 정도 나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제 20km는 이제 안전연비라고 해가지고 안전주행을 위해서 이제 갑자기 차가 서면 안 되니까 그땐 저속주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210에서 20은 까야 되겠죠. 그러면은 190 정도 됐을 텐데, 거기서 이제 충전 효율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조금 빠진다고 해서 10% 치면은 이제 10 정도 더 빠질 거고, 그러면은 190km를 간다고 쳤을 때 겨울이란 말이에요. 겨울이라고 감안을 했었을 때 10%에서 20% 정도, 크게는 30%까지도 까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는 이제 100의 30%인 60km가 마이너스로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차는 이제 하루에 120km에서 140km 사이를 운전을 하면은 적당할 것 같다라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전마진 돌아다닐 그 이후에 돌아다니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안전마진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못 간다고 감안을 하고 한 150 정도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겨울이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그 정도 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디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언제든 쓸 수 있는 차량이죠. 자고로 이 차량은 이제 17년도식에 나온 차량이어가지고 DPF가 그 요소수를 안 먹었던 DPF 차량의 맨 마지막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좀 귀하죠. 이 차 이후에 요소수가 들어가긴 한데, 요소수가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됐죠. 그렇죠. 네. 일단은 차를 이제 양쪽으로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큰 차이는 외관상으로는 일단은 이런 차이가 있는데, 뭐 디자인 데칼이 이렇게 EV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그냥 푸르딩딩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차이가 있을 텐데, 그거 이외의 차이가 크게 이제 요게 있죠. 배터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보시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상당히 조금 지금 좀 밝게 좀 조정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큰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쪽 앞쪽에는 그 디젤 쪽에는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여기 사이가. 근데 여기는 지금 배터리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쪽에도 다 같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량에 부담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아까 전에 보시면 디젤 쪽에는 배터리가 여기 있었잖아요. 배터리가 있는데 이 배터리가 요게 있음으로 인해서 배터리가 맨 뒤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우징은 거의 다 똑같기는 한데 전 좀 너무 아쉽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보실까요? 일단 기존에 있던 디젤 차량을 보겠습니다. 디젤 차량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판 스프링이 보이시죠? 판 스프링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판 스프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두께도 두툼한 편이고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고가 확실히 높아요. 고를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되냐면은, 잠깐만요. 지금 주자를 다시 갖고 왔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지금. 근데 기울어져 있었을 때 높이 상태가 제일 높을 때가 이제 우리 밑에가 닿지 않는 거를 봐야겠죠. 이때의 상태가 24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뭐 닿는 게 있다 쳐도 디퍼런셜이 좀 낮긴 낮네요. 그렇더라도 짐 싣는 데는 사실 좀 움직이는데 맨 뒤쪽까지는 타이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타이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가정했었을 때 이쪽이 제일 많이 닿을 텐데, 이쪽 닿을 때도 높이가 이제 24 정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 포터, EV 포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아요. 지금은 요거 제가 요런 거를 좀 달아놔 가지고 조금 더 낮아 보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게 20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지금 옆에 배터리까지 하면은 17밖에 안 돼요. 17밖에 안 되는데, 짐을 안 실었을 때 높이가 17이고 짐을 실었을 경우에는 거의 14, 1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거의 닿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거는 좀 눌려 있는 거고 기울어져 있으니까,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제일 낫는 건데 뭐 별로 차이가 없죠. 24, 23? 지금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포터 같은 경우에는 높다 선 치더라도 20에서 지금 거의 한 3cm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여기 뒤쪽에 배터리를 보시면 여기는 조금 높아져 가지고 20일 텐데 저쪽에는 17 막 이렇게 나오죠.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 밑에가 닿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렇게 되면은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은 요거를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판 스프링이 총 6개이지 않습니까? 근데 깜짝 놀랍니다. 판 스프링이 3개입니다. 뭐 조금 더 두툼한 거를 썼다고 뭐 자기네들이 강조를 하긴 했어요.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근데 6개랑 3개랑 글쎄요, 그거는 좀 모르겠네요. 차이가 이거 대신에 나는 게 있긴 해요. 지금 저거 있잖아요, 저거 쇼바가 얼추 봐서는 지금 한 6cm 정도 가까이 할 텐데, 뭐 요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쇼바도 똑같은 걸 쓰고 있고, 근데 판 스프링이 3개가 더 빠졌다는 거. 근데 배터리가 600kg이 더 추가가 됐다는 거. 그러면은 차가 전고가 이제 여기 바닥에 대한 높이가 되게 낮아지겠죠. 그래서 타이어를 좀 높은 걸로 쓰거나 광폭 타이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바꿔야 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 충전 부분이 많이 낮거든요. 지금 저쪽은 높은 부분인데 이쪽으로 한번 재볼게요. (17) 정도 나오죠. 원래 있는 케이스 합하면은. 짐 실으면 14, 13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그러면은 웬만한 그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못 넘을 수도 있어요. 세게 밟아버리면은 빡빡 긁어버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저는 EV 몬스터에 있는 지금 그 케이지와 언더커버 여기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커버를 장착을 해놨죠.
그리고 여기도 앞쪽에도, 배터리 앞쪽에도 이제 원래는 이런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까만 쇠로 막아놨죠. 이런 걸 지금 해놨는데, 이걸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배터리가 돌이 튀면서 맞아버리면은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나중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커버를 뒤늦게 씌우고 배터리를 교환하는 경우가 덜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를 보호를 일단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전고를 높이는 게, 전고래, 이제 지상고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지상고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지상고는 일단 타이어 공기압을 이제 올릴 수 있을 만큼, 이게 지금 65 psi까지 넣을 수 있는 제품인데 65가 아니라 한 70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앞쪽은 이제 65를 받을 수 있는데 한 58까지 올려놨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아마도 이거는 제가 앞에 있는 스테빌라이저를 볼팅을 좀 바꿔가지고 올려야 되는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를 맞춰가지고 높인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 쇼바를 좀 높은 걸로 바꿔야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은 뭐 짐이, 저희가 솔직히 말하면은 1톤 좀 넘게 싣거든요. 가끔 2톤을 이제 근접할 때는 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는데, 1톤만 실어도 확실히 확 내려가요. 이게 1톤만 실어도 거의 한 13cm, 14cm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 같고, 가벼운 거를 실어야 된다고 하면은 솔직히 EV를 사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솔직히 디젤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는 포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실내죠. 헤드는 부셔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어 있고, 오디오 있고, 이런 식으로 풀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기어박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다를 건 없어요. 내부는 뼈다구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EV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EV는 제가 켜놨는데 한번 볼게요. 내부도 똑같습니다. 색깔도 똑같고요. 색깔도 좀 아쉽게, 차라리 이럴 거면 까만색을 해주지 왜 이렇게 했나 생각이 들기는 해요. 깔끔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저거는 17년식인데 요거는 18년식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18년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은 이 크루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바꿨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 약간 옵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가 되어 있고요. 유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예요. 차선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운전을 할 때 자동으로 이제 선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위험한 것 같아 살짝 당겨주는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없다 선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히팅 시스템 들어 있고요. 그리고 통풍 시트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로토는 잘 되어 있고, 이게 지금 2022년식 지금 제가 이거 차를 8월 달에 받은 건데, 8월 달 맞나? 맞을 겁니다. 8월 달, 9월 달쯤에 받은 건데, 좀 달라진 게 조금 더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트위지 스피커가 달려 있다는 거. 포터는 예로부터 차 치고는 음질이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인식을 많이 받아왔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달아준 것 같은데, 요런 하이글로시를 넣어준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2021년식이랑 차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왜냐면은 2021년식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옛날에 매피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산타페 TM에, 그러니까 더 뉴 산타페가 아니라 산타페 TM에 들어갔던 그런 싸구려 내비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이게 그걸로는 이제 전자기 계통으로 해가지고 통신을 해가지고 전기 관리를 하는 게 좀 어려웠다고 판단이 들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 그러니까 지금 2022년도에 나오는 제일 최신형의 내비게이션, 그 현대에서는 5세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죠. 5세대 내비게이션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전기 관리를 하는 게 되게 쉬워지게 바뀌었어요.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핸들이 꺾여 있는데 지금 배터리 꽂는 게 충전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제대로 못 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다른 데서 영상 보다시피 패들 시프트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패들 시프트가 회생 제동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왜 이거를 이렇게 달아줄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회생 제동을 다 달아줬으면 원페달 드라이빙이 돼야 되는데 포터 같은 경우에는 짐을 실어서 그런가 아니면 연비 때문에 그런가, 그 원페달 드라이빙을 할 때 3단계면은 진짜 완전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거를 얘기를 해보자면은, 오토 홀드가 생겼습니다. 이 오토 홀드, 이 파킹 브레이크도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를 넣어 주셨는데, 이거는 잘 넣은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두 가지를 바꿀 수 있고 에코랑 노멀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솔직히 그거를 할 때 이제 설정의 차이점은 다른 거는 없고, 그 탄력 주행을 할 때 이제 그 패들 시프트가 뭐 3단으로 되어 있냐, 1단으로 되어 있느냐, 2단으로 되어 있냐, 그거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두고서 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이 포터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후방 카메라가 달렸다는 거예요. 후방 카메라가 달려가지고 잘 이제 뒤에가 보이겠죠. 주행 중에도 킬 수가 있고요. 이거는 되게 편한 기능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전압은 제가 측정은 해보지는 못했는데 딱히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리고 하이패스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이, 이거는 제가 LED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이 기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제 보자면, 제가 많은 설정들을 지웠어요. 기본적으로 다른 차들, 이제 승용차에 있는 거랑은 전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EV가 제일 중점입니다. EV를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설정이 이제 예약 설정, 출발을 언제 할지를 설정을 해두면은 그거에 맞춰서 충전을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을 언제 할 건지, 우선 충전을 할 건지 아니면 할인 시간에만 충전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는 게 있는데, 우선 충전을 하셔야지 중간에 이제 그냥 꽂아 놓더라도 조금 자동으로 충전을 할 거니까 우선 충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약 공조, 그러니까 이제 완전 추울 때는, 겨울에 이제 출발할 때쯤 되면은 충전도 돼야 되겠지만 이제 추운 거를 좀 해결할 수 있게 난방을 켜줘야 되잖아요. 난방을 미리 켜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뒤로 나가볼래?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급속 충전을 할 때 몇 %까지 충전할 건지, 기본적으로는 80%까지는 이제 급속한 데 가가지고 충전을 하면은 될 거거든요. 보통 이렇게 세팅을 해두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요거 해놓고 나서 그냥 딴 데 가가지고 충전하는 게 낫긴 해요. 급속을 했었으면. 그렇고, 이렇게 급속이나 완속을 얼마까지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세팅을 해 놓는 게 있는데, 완속은 100%를 해두기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 제대로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완속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천천히 충전을 했을 때 100%를 충전을 하면은 배터리가 좀 이제 데미지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갈 때 천천히 충전하는 것도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줄여서 80%까지 줄이게 되면은 배터리의 수명이 확실히 늘기는 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차가 최근에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전마진을 포터에다가도 분명히 많이 넣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00%를 충전을 안 한다? 기본적으로 100%를 충전했어도 안전마진 생각하면 90%까지 충전되는 걸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포터 같은 경우에는 운전을 할 때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쓰는 차다 보니까 이제 거리를 좀 많이 뛰어야겠죠. 뛰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줄어들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100%를 해두시고 급속은 80%로 맞춰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상관없으니까 뭐 이렇게 냅둬 두고요. 집합이 있으니까. 그리고 충전 전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감소, 최소 이렇게 있는데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 완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해봤는데 보통 이제 5kW로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8시간 반 뭐 이렇게 3.3kW 5kW로 충전을 했을 때는 이제 8시간 반, 9시간 정도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3kW,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지금은 안 안아주는데 기본적으로 세트로 되어 있었던 뭐 긴급용 그 충전기, 가정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3.3kW에서 3kW 정도 되는데 그걸 했을 때는 한 18시간 정도,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충을 할 때. 근데 그게 너무 가까워해가지고 제가 그 다른 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서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대형 채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충전기, 제네시스 충전기를 달았거든요. 달았는데 보시면은 일단 시동을 끌게요. 여기 안에는 볼 일이 없어요. 일단 충전부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요거를 쓰고 있는데 요게 지금 최대가 12kW까지 되는 11.4kW까지 되는 충전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요거는 오피셜하게 되어 있었을 때 7kW까지 되어 있는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7kW가 되어 있으면은 뭐 이것저것 전기가 이제 소모가 되면서 이제 완벽하게 충전이 꽉 7kW까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 6.8, 6.7, 6.4 뭐 이렇게까지 충전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4다 보니까 11.4를 꽉 채워서 보냈을 때 얘가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는 7.5에서 7.4더라고요. 7.4kW까지는 충전이 되는 거 보니까 이거의 최대는 7.4kW다. 완속 충전기일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제 급속 충전을 했었을 때는 이제 50kW나 100kW까지는 충전이 가능해요. 그 순간적으로. 그러긴 한데 배터리 이제 수명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충전기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충전기가 있으면서 나빠진 점이 있는데, 보통은 여기를 밟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밟고 올라갑니다. 근데 왼쪽에는 밟을 수가 없어요. 반대쪽에는 구멍이 뚫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EV 포터의 장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핸들을 조절이 가능해요. 전에는 이거를 조절이 불가능했거든요.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조금 각도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되게 저는 감지덕지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솔직히 뭐 이딴 거 해줘가지고 감지덕지 해야 될 이유가 있겠냐마는, 제가 지금 키가 180이거든요. 가끔씩 제가 이걸 타고 나가야 될 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탔을 때 지금 딱 맞춰서 타면은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은 여기가 지금 요거는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저 옆에 있는 디젤 차 같은 경우에는 제 무릎을 다 받쳐주지 못하고 한 요만큼 와 있어요. 의자가 되게 짧다는 거죠. 의자가 되게 짧은 거는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만 어울리는 차가 포터고 봉고일 것이다 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조금 요번에 좀 늘기는 늘었는데 확실히 좁아요. EV가 조금 더 늘기는 늘었어. 근데 기존 차들은 그게 좀 모자라가지고 전고가 조금 더 높은, 한 2cm 정도 높은데 그게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저 옆에 있는 저 차를 타고 나서 머리를 많이 닿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의자를 개조를 하니 마네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했었는데, 다리도 잘 안 맞아가지고. 키가 180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포터는 운전하기에 좋은 게 아니다. 한 174,
170 정도 되는 사람이어야지 적당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180 정도 되는 사람들 다리가 좀 길다, 내가 좀 긴 사람이다, 그러면은 솔직히 안 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차이는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또 얘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토홀드 이렇게 있잖아요. 오토홀드가 기본적으로는 원래 처음에 차를 이제 스타트할 때 실행이 되질 않습니다. 실행이 안 되는데, 그 이지 뭐였더라? 여튼 뭐 그 오토홀드 이 메모리 하는 칩이 있어요. 요거를 여기 볼트를 요걸 따고, 뒤쪽에도 따고, 그 다음에 요걸 들어서 이제 칩 빼고 여기 칩만 꽂으면은 요 오토홀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시동 걸고 나서 자동으로 이제 안 돼가지고 맨날 이제 처음 시동 걸자마자 오토홀드 눌러야 되는 수고로움은 좀 덜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좋을 것 같다는 거. 저는 오토홀드가 없어가지고 오토홀드를 딴 차에는 달았었거든요, 저 차 말고. 근데 요거는 오토홀드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너무 편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고, 다른 거는 별 차이는 없는데, 다시 한번 켤까요? 삑! 막 이렇게 처음에 할 때 이 브레이크 쪽에 압이 안 걸려서 그런가 삑삑 막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게 조금 에러인 것 같고,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길게 설정을 OK를 여기 꾹 누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별 차이 없을 겁니다. 나름 좀 편해지긴 했어요. 그러긴 한데 크게 편의성이 좋아질 뭐 그런 건 아니고, EV 차량에서 달라진 점 요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 카카오로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요거 누르면은 서구 청소년 수련관으로 안내해줘.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이 장소로 안내할게요. 예. 평택 제천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로 안내할게요. 통행요금은 9,100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목적지를 설정을 해두면은 배터리가 도달할 수 없으면은 이렇게까지도 나옵니다. 일단은 운전할 때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먹는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요거를 쓰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요번에 5세대 내비게이션은 기존에 있는 거랑 좀 잘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그리고 맵이 요즘엔 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전기 꽂으면 충전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 네. 뭐 차지, 에코, 파워 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오토홀드 자동으로 켜져 있고, 차선 유지, 보조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차 살 때 주의할 점이, 지금 키로수는 160km까지 나와 있잖아요. 160km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왠지 모르겠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이 전기를 쓰게 되면은 너무 고속으로 쓰게 되면은 전기가 너무 빨리 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120까지로 오버가 안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저 같았으면은 그럴 거면 2단은 넣을 수 있는 변속기를 안에다가 넣어줬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해주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하는 거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여튼 그래서 이 차는 토크는 확실히 그 전에보다는 좋아요. 145마력에서 이제 185마력으로 이제 확 올라가지고 밟으면 쭉쭉쭉 나가긴 합니다. 근데 제일 빠른 속도가 120km라는 거,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110입니다. 그건 되게 좀 안타까운 면이죠. 근데 뭐 짐 싣고 가는데 110 이상을 밟을 필요가 있을까는 하지만, 짐이 없을 때는 또 밟을 수도 있잖아요. 2차선이 좀 비어 있으면은
뭐 요즘에는 좀 차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럴 일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여튼 그렇습니다. 최대 속도가 110, 아니 120, 그리고 크루즈는 110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거는 뭐 별거 없어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토 에어컨이 참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쓸만한 것 같다. 히팅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충전할 때 확실히 요 한 주 정도 좀 추웠었거든요, 살짝. 근데 저게 켜지면서 지 혼자서 충전을 빡빡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지금 날씨가 좀 추워져서 그러는데 296, 지금 날이 좀 따뜻한가 보네요. 이게 많이 올라갔네. 많이 추울 때는 250, 230부터 시작할 때도 있더라고요. 다 채워놓고 나면은. 30분 동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포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른 거 차이는 없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차를 운행을 할 때, 제가 인천입니다. 인천 서구에 지금 위치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김포까지, 이제 거래처가 김포랑 이제 서구, 아니지, 시흥. 그러니까 거리가 한 30km에서 50km 내외 정도 되는 거리에 업체들이 있다. 그러면은 전기차 사시는 게 사실 유리한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갔다가 오고 잠깐 충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한 2타임, 3타임, 4타임까지 뛰어도 거리는 어느 정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이고 지금 22일 정도 되거든요. 그 10월 22일인데 날씨가 아주 추워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배터리가 그렇게 뛰고 나서도 한 이제 4칸, 5칸 정도는 남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2칸 정도 더 달면은 이제 끝나겠죠. 근데 조금 충전하면 한 칸 더 올라가지고 6칸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남더라고요. 중간 정도 남았다 싶을 때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저희가 싣는 무게는 거의 최대 중량을 싣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다른 거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 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거리는 한 150, 160 정도 생각하면 된다. 안전마진 생각해서. 뭐 그 이후에 더 갈 수는 있긴 하지만 좀 빡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 이상으로 한 번에 갈 것 같다 싶으면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디젤로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